핵심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의사소통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글을 읽는 독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그래서 결론이 뭐야? 등의 질문처럼 지루한 설명보다 핵심을 짚는 간결한 문장을 원한다. 핵심을 짚지 못하는 글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파악하기 힘들어 지루하고 글을 읽는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핵심을 짚는 의사소통은 여러 기업들의 회의 속에서 강조되어 왔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의 기업들과 현대카드 등의 국내 대기업들도 PPT를 활용한 방식을 없애고 한두 장의 보고서, 쪽지들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면으로 진행하던 활동들을 비대면으로 바꾸면서 글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증가함에 따라 내 의견을 논리적인 글로 만들어내고 횡설수설하지 않으며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짚는 글을 쓰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 이번 영상에서는 송숙희 저자의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을 통해 글을 쓸 때 도움이 되는 스킬 한 가지를 소개하겠다. 이른바 오레오 법칙이다. 글쓰기의 마스터키인 오레오 법칙은 다음 4가지로 구성된다. 의견, 이유와 근거, 사례, 의견 강조. 오레오 법칙이란 글을 쓸 때 이 순서로 글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법칙은 설득하는 글, SNS, 에세이, 회사 이메일 등 모든 종류의 글에 적용이 가능하다. 첫 번째 단계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의견을 짧은 문장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때 문장의 형식을 첫째, 무엇 한다면 무엇 하라. 둘째,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처럼 평서문이 아니라 주장, 의문문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이런 문장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독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조사해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너무 광범위해서는 안 된다. 질문이 광범위하면 답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독자에게 글을 쓸 것인지,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답을 할지 명확하게 정한 후 글을 써야 한다.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면 두 번째 단계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독자들은 증거 중독증을 앓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물건 하나를 사도 정보를 샅샅이 조사하고 사용 후기를 찾아 읽으며 가격도 꼼꼼히 비교한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주장만 늘어놓아서는 읽힐 리 만무하기에 이유와 근거를 꼭 적어야 한다. 이때 독자의 마음을 빼앗는 우리의 뇌가 좋아하는 자료는 권위 있는 연구진의 실험이나 연구 결과, 믿을 만한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 수치,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권위자의 증언, 관련 공식 기관의 승인 및 인증, 성공한 전력이나 최고 승률 등 사례의 수치이다. 세 번째 단계는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가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나 통계 자료도 좋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진다. 하지만 호소력이 있는 사례를 들려주면 메시지는 더욱 빠르게 전달된다. 사례를 쓸 때는 메시지의 전달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논점에 맞는 사례를 가져와야 한다. 논점에 맞는 사례를 가져왔더라도 내용이 너무 길면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다. 6화 원칙으로 짧게 정리하면서도 메시지에 부합하는 항목 위주로 사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단계는 다시 한번 의견을 강조하는 것이다. 글을 읽는 동안 독자들이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하자 라고 분명하게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첫 단계에서 사용했던 표현들을 다시 사용하는 것보다 쓰지 않았던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면 어필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역시 여기에도 핵심 의견에는 무엇 하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포함해야 한다. 이 대답은 독자가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좋다. 독자에게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4가지 단계를 지키며 발목이 안 좋다면 밴드를 활용한 스트레칭을 하라 라는 주제로 짧게 글을 써보았다. 발목이 안 좋다면 밴드를 활용한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밴드를 활용해 약화된 발목 인대의 주변 근육을 강화시킴으로써 근육이 인대를 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박지용 교수님은 발목이 손상되었을 때 방치하면 계속해서 통증이 생기고 연골퇴행이나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탄력 밴드를 이용한 당기기 운동을 하루 3회 정도 진행할 것을 권장했다. 나 역시도 운동을 하다 발목 인대가 손상된 적이 있었는데 정형외과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밴드를 활용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근력 운동과 병행하여 3주 정도 밴드로 발목을 강화하는 스트레칭을 진행하였다. 다치기 전의 상태로 완벽히 회복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뛰거나 운동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많이 회복되었다. 발목이 약하거나 재활을 하고 있다면 다이소나 인터넷에서 탄력 밴드를 구매해 스트레칭을 하라. 훨씬 빨리 회복되고 발목이 강해질 것이다. 어떤가? 짧은 글이지만 확실히 논리적으로 잘 짜인 글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오랜 시간 가르쳐온 방법이라는 것도 신뢰가 되었지만 직접 글을 써보니 이 법칙이 좋다는 것이 느껴졌다. 구독자분들도 글쓰기가 어렵다면 오레오 법칙을 써보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